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이제 안방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이 30대 16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측을 할 때 나 믿어? 윌슨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믿는 도끼에 이제 발등이 찍혔고 어쨌든 이제 볼티모어가 자신들이 이기고 있을 때 이 경기를 어떻게 승리를 굳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경기였고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최고의 러닝백 듀오가 누구였냐? 그러면 이제 마크 잉그램이랑 알빈 카마라거든요, 사실. 그렇죠. 올 시즌의 최고의 러닝백 듀오는 마크 잉그램과 라마 잭슨이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트위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 시즌 최고의 러닝백 듀오는 마크 잉그램과 라마 잭슨 듀오다라는 얘기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 그만큼 이 두 선수의 이 러싱 조합이 강력하다. 특히나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를 굳히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라마 잭슨이 쿼터백인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했죠. 네. 러닝백 같이 잘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자코비 브리셋 얘기하면서 인생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라마 잭슨도 뭐 사실 인생 경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잘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쿼터백으로서 봤을 때 패스 성공했으나 패싱 야드가 정말 많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이날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는데 이날 사실 이제 시애틀도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사실 패스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전 여기서 그 패서로서 의미를 찾았던 건 뭐냐면 그래도 중요할 때는 패스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쿼터백으로서 해줘야 될 역할들은 해줬고 그 어떤 그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날 그 라마 잭슨이 보여줬던 러싱 공격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진짜. 그 이날 기록만 봐도 러싱으로만 116야드 그다음에 터치다운을 기록했고 2주 연속 쿼터백이 100야드 이상 뛰었거든요. 진짜 이 러싱 재능은 어나더 레벨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진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 잉그램과 정말 최고의 러닝백 듀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날은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정말 웬만한 러닝백도 하기 힘든 러싱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진짜로. 근데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 뭐였냐면 3쿼터 막판에 이제 13대 13 동점인 상황에서 서드 앤 15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패스를 해야죠. 그쵸. 근데 서드 앤 15이었는데 거기서 라마 잭슨이 뛰면서 태클 브레이킹 하면서 막 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퍼스트 다운을 다 읽어내면서 포스 앤 2가 됐어요. 근데 포스 앤 2에서 어떤 공격을 했느냐? 라마 잭슨이 또 뛰었어요. 그래서 8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서든 15을 두 번 뛰어서 그냥 혼자 러싱으로 다 해결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의 공격은 정말 러닝백이 하기도 힘들 상황이었는데 쿼터백인 라마 잭슨이 이걸 하더라. 이게 정말 놀라웠고 그렇죠. 이게 그냥 스피드로만 따돌린 게 아니라 태클 브레이킹 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뭐 주크 무브나 스핀 무브 이런 거 보면 진짜 웬만한 러닝백 저리 가라요. 그리고 이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장이 축축하고 그래서 클리치를 두 번이나 바꿔 신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라마 잭슨은 뛰는 거 보면은 사실 이게 경기장이 축축한가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뛰어서. 오히려 그게 미끄럽다는 걸 수비 선수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넘어지는데 왜 안 넘어지지? 약간 그리고 보면 이제 벵걸스 상대로 했을 때 라마 잭슨이 152야드를 러싱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승리를 이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라마 잭슨에 대해서 러닝백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많은데 이렇게 잘해서 승리를 이끌면 이건 비판하기 어렵다. 근데 이날도 맞아요. 이 정도 해주면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닝백이라고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선수의 러싱에 대한 어떤 찬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칭찬이면 칭찬이어야지 이제 러닝백이다라고 비아냥되는 거는 이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고의 러닝백 듀오다라는 얘기는 뭐 그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 왔을 때 정말 이 올 시즌 제가 적어온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올 시즌은 마크 잉그램 플러스 라마 잭슨 듀오가 짱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라마 잭슨 선수의 이번 시즌 러싱 기록을 좀 찾아와 봤어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7경기 83번을 달려서 보통 한 시즌에 러닝백들이 정말 잘 뛰면 몇 야드
그러니까 리그 러싱 리더는 보통 한 1,500야드 이상을 네. 하고 1,500야드 언저리를 하고 보통 1,000야드 뛰면 잘 뛰는 해죠. 그렇죠. 근데 지금 7경기 했잖아요. 현재까지 576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터치다운 3개, 에버리지가 6.94예요. 그렇죠. 평균 6.94면 NFL 지금 리그 1위거든요. 6.94면 그 리그 1위 뭐 그럴 것 네. 같고 6.94라 그러면 라마 잭슨이 2번 뛰면 계속 펄스다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쭉쭉 계속 뛰면 돼요. 아니, 정말 대단한 게 왜냐면 일반적인 러닝백들이 보통 이제 3야드 후반에서 4야드 초반 뭐 이 정도잖아요. 4야드에서 4.5야드 되면 되게 잘하는 거고 네. 5야드 넘어가면 정말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6.9야드 그럼 이제 사실 라마 잭슨이 계속 뛰기만 하면 펄스다운이 경신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니 너무 잘 뛰어요. 아니 보면서 진짜 수비 벗겨내고 뛰는 거 볼 때마다 입이 떡떡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그에서 보면 물론 디션 왓슨, 뭐 패트릭 마홈스, 뭐 심지어 에런 로저스까지 잘 뛰는 쿼터백들, 뭐 카일러 머리도 잘 뛰는 쿼터백들 많지만 아니, 비교 대상 아니에요. 잭슨은 네. 진짜 어나더 레벨이에요. 네, 진짜로. 달리는 거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승리를 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왜 지난주에 저희가 댈러스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술자리에서 했던 이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었는데 오히려 저는 볼티모어가 그렇게 경기를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리드를 가지고 가고 그 리드를 바탕으로 마크 잉그램 그리고 라마 잭슨 두 선수가 번갈아 뛰면서 정말 이 혼을 빼놓으면서 시간 다 태우면 오히려 볼티모어는 그게 필승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물론 이제 좋은데 네. 조금 저는 그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게 이제 사실 한두 경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지속 가능하냐? 그거는 좀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NFL 트렌드가 아까 이제 우리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 패싱 리그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러싱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러싱이 줄어들면서도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냐면 예전에는 팀들이 한 명의 러닝백을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러닝백도 2명, 3명씩 여러 명을 쓰잖아요. 그렇지, 갈아끼죠. 그냥 그 정도로 러닝백 포지션이 한 경기를 뛰면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파운딩, 히트 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누적이 돼서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쿼터백이 한다. 그거를 시즌 내내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쿼터백한테 정말 특히 이제 라마 잭슨 같이 이렇게 체격이 크지 않은 쿼터백한테는 그게 1년 내내 누적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타격이 클 거고요. 특히 쿼터백은 이게 어쨌든 그런 플레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체력에 영향을 받고 그럼 사실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패싱 공격할 때 그게 좀 영향이 온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경기 이렇게 해서 이게 위닝 포뮬러가 될 수는 있는데 1년 내내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가서 잘하는 팀 상대로 이거 매주 이렇게 해서 이기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로 카메라와 잉그램 같이 러닝백 콤비가 이렇게 교대로 뛰는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쿼터백이 해준다라는 거는 팀의 중심 선수한테 그런 걸 시키는 게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이게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얘기들이 맞는 얘기지만 리그의 어떤 그 다양화, 이 다양성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재미는 분명히 있어요. 네, 아니 진짜로 32개 팀 중에 이런 선수도 있고 로저스 같은 선수도 있고 뭐 브레이디 같은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뭐 러셀 윌슨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이 많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는 분명히 있고요. 팬 입장에서 정말 재미있고요. 지금 사실 뭐 아까 텍산스도 얘기했지만 볼티모어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보는 재미 정말 훌륭하죠. 네. 근데 이제 팀이 어쨌든 이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위닝 포뮬러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닝 쿼터백 때 가장 우려되는 거는 부상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경기장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라마 잭슨이 너무 무리해서 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부상 안 당하고 잘 이겼으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부상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라마 잭슨을 오래 보고 싶다. 아니 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잘 뛰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얹자면 여기서 이제 마커스 피터스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렇죠. 또 피식스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로 비교하면 트레이드 되자마자 와서 홈런 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역전 홈런. 그랜드슬램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면 67야드짜리 픽식스면 그렇죠. 역전하는. 네. 심지어 이제 수비 선수가 터치다운을 기록한 거니까. 그렇죠. 상당히 멋진 플레이였고 네. 이게 마커스 피터스의 진가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램스가 트레이드하면서 포기한 게 이런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 윈슨 선수가 이 경기 전까지 단 한 개의 인터셉션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였죠. 네, 첫 번째 인터셉션을 당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램스가 시애틀 시옥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피터스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 전력을 헤쳐가면서까지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이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피터스 선수가 여기 합류한 이후에 첫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따지보면 저희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제 트레이드 이미 된 선수들 말씀드리면서 게리언 컨리 얘기했잖아요. 네. 게리언 컨리가 오클랜드에서 휴스턴에 갔다 오랬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드 되자마자 오클랜드 첫 번째 상대가 휴스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좀 뭐 역설적이죠. 사실 근데 오클랜드는 이미 텄다. 그래도 저 이따 오클랜드 좀 다른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도 시즌인데 일단 뭐 올 시즌 성적보다도 올 시즌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래프트하는 선수들이 더 중요하고 어쨌든 10년 계약을 받고 이제 존 그루든 감독이 왔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리빌딩한다. 조금 이제 두고 이제 리빌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데리카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도 마지막 피스로 쿼터백을 갈아 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다른 피스들은 어쨌든 대체가 쉬운데 쿼터백은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뭐 데리카를 만약에 교체한다고 해서 대체할 만한 뚜렷한 옵션이 있느냐,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거죠. 오클랜드가 올해 이제 드래프트 픽이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 픽이 3개였는데 네. 3개를 뭐 묶어서라고 하면 사실 얼마든지 트레이드업해서 좋은 선수를 뽑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들이 볼 때 그러면 카일러 머리를 그 정도로 뽑을 만한 선수였느냐? 데니얼 존스나 드웨인 해스킨스가 그런 선수였느냐라고 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존 그루든 선수 그룹 감독이 쿼터백 전문가거든요. 네. 쿼터백 구루기 때문에 본인이 쿼터백을 잘 알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쿼터백을 찾으려고 할 텐데 올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에서 높은 순위로 뽑혔던 머리나 뭐 해스킨스나 또 데니얼 존스 같은 선수는 본인이 찾는 쿼터백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제 칼러 머리 선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이제 뭐 1라운드 1픽으로 뽑혀서 굉장히 저희는 기쁘지만 올해 쿼터백 클래스보다 내년 쿼터백 클래스가 더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기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 이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오클랜드가 드래프트 픽이 3개가 있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 만약에 투아가 있었다. 그러면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내년 드래프트를 좀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마커스 피터스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셀 윌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덱 프레스캇의 그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셀 윌슨 참 단점이 많지 않은 선수인데 하나 짚어보면 아무래도 이 선수가 키가 작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카일러 머리 얘기할 때 제가 약간 좀 주저주저했던 게 뭐냐면 러셀 윌슨이 정말 많지 않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가 작기 때문에 라인업 스크리미지 뒤에 큰 라인맨들 뒤에 섰을 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일단은 오펜시브 라인맨만이 아니라 디펜시브 라인맨이 이렇게 막 경쟁하는 라인업 스크리미지 뒤에 서다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스크램블해서 나와서 한참 어쨌든 그 라인을 벗어나서 필드를 보고 패스를 던지면 정확한데 그 파켓을 벗어나자마자 빠르게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 필드를 다 못 보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라인맨들 뒤에서 필드를 못 보고 던진 영향이 나타나요. 근데 이날 그 픽식스가 딱 그거였거든요. 그 오펜시브 라인맨과 디펜시브 라인맨이 막 엉켜서 그 파켓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롤아웃 하면서 나오면서 패스를 한 게 픽식스가 됐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키가 작기 때문에 공을 던질 때 포물선이 커요. 포물선이 높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공이 포물선을 높게 그리면 채공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패스가 아주 정확하게 가지 않는 이상 이게 코너백들이 스피디한 코너백들은 그걸 쫓아갈 시간이 있다. 네. 그런 게 조금 러셀 윌슨이 키가 작음으로 해서 나오는 단점들이다. 근데 사실 그거는 윌슨만이 아니라 주루 브리스도 그래요. 주루 브리스도 보면
파켓에서 패스할 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올려다보고 공을 던지거든요. 딱 식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맨 뒤에서 이제 밑에서 이제 던지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던질 때 보면 위를 올려다보면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자연스럽게 포물선이 이게 좀 크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날 리시버진들이 제 역할을 좀 못해줬다. 그렇죠. 왜냐면 터치다운 패스 되는 거 드랍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사실 이제 펌블해가지고 리턴 터치다운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날씨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팀이나 멀리건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멀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홈에서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보통 이게 그 시애틀 날씨가 이렇게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그런 거는 날씨잖아요. 그런 날씨인데 이런 거에 더 익숙할 팀인데 여기서 오히려 상대편 사실은 그 날씨가 디폴트 값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졌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애틀 입장에서 멀리건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그 레이븐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올 시즌 레이븐스 5승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였다. 네. 상승세 물론 이제 상승세 좀 꺾이긴 했지만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의미 있고 앞으로 팀이 이제 시즌을 거듭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경기를 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발판이 됐다. 네, 라마 잭슨 짱짱맨. 아 진짜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3승 3패 그리고 이제 이 NFC 동부지구 1위를 다투는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라이벌 경기라고 하기에는 이 경기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됐는데 뭐 사실 이 경기 하기 전에 상황을 보면 양팀 다 3승 3패 되게 좀 어쨌든 시즌 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동 1위라고는 하지만 1위라고 말하기엔 좀 초라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경기 그 예상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더 절박한 팀이 이길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카우보이스가 더 절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우보이스가 절박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전주에 물론 3연패를 하기도 했지만 그 전주에 0승 4패 팀한테 졌다. 상당히 어이없는 패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0승 4패한테 지면서 3연패를 하면서 앞에 3연승한 것까지 이제 평가절하가 되고 약팀들한테 이긴 거다라는 평가절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 해임설까지 막 나오면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감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단합이 될 거고 그런 절박함에서 승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는 더 절박한 팀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 이날 카우보이스가 절박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카우보이스가 절박했다라는 게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플레이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스가 처음에 시즌 3연승을 할 때는 이제 켈렌 모 체제하에서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한 안 써보던 공격, 창의적인 공격을 많이 썼었는데 그 3연승을 하면서 약간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원래 보수적인 모습으로 가고 사실 제트하고 할 때 보면은 경기 플레이콜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제이슨 게렛 플레이콜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경기에서 보면 이 이글스하고 경기에서 보면 다시 시즌 초반 켈렌 모어 스타일의 플레이콜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테이반 오스틴이 했던 옵션 플레이 그래서 이제 터치다운을 했던 그 플레이가 사실 전형적이죠. 이런 게 사실은 제이슨 게렛은 이런 플레이콜을 안 해요. 못하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이제 켈렌 모어가 좀 이제 좀 창의적인 안 하는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이제 가릴 거 없어. 안 해본 거라도 해봐.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수비에서의 그런 테이크어웨이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카우보이스가 수비가 괜찮긴 한데 테이크어웨이를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날 경기에서 보면 첫 두 드라이브에서 테이크어웨이 다 했잖아요. 정말 절박하게 달려들었어요. 정말 수비에서 디펜시브 라인맨 아니라 뭐 라인백커 뭐 세컨더리까지 다 절박하게 달려들어서 이날 결과가 펌블 3개, 인터셉트에서 4개의 턴오버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수비라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날 어쨌든 절박하게 그냥 달려들었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63야드 필드골.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 이게 70야드였어도 들어갔을걸요? 70야드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5야드 이상에서도 가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되게 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길이가 한참 남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70야드에서 찼어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화면에서 볼 때 뭐 어떻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63야드면 되게 먼 거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빨리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세게 쳤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63야드 필드골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브렛 마허 키커가 그 전에는 30야드, 40야드 필드골을 미스하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63야드 필드골을 찰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 모아서 집중하고 네. 찬 킥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카우보이스의 절박함을 나타낸 것들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이 마허가 했던 이 어떤 그 킥은 저는 이게 최근 한 20년 동안 카우보이스의 그런 어떤 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못했던 때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이제 시즌들을 보면 계속 뭐 팀에서는 우리 슈퍼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팀에서는 좋은 팀이 됐다라고 자부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근데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좋은 선수들을 모아서 탤런트는 좋은 선수들을 모아놨지만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상당히 느슨하고 집중력 떨어져서 페널티 많고 실수해서 지고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하고 정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규율 있는 플레이, 디스플린 플레이라고 감독이 정말 선수들을 잘 조련하고 이래서 집중해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 63야드 필드골도 찰 수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30야드, 40야드도 놓친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어떤 그 저 칭찬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탤런트만 있으면 뭐하냐. 근데 그만큼 평소에 이렇게 그런 탤런트는 있는데 그런 걸 발휘 안 하고 집중력이나 그런 어떤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게 하면 잘해, 잘 안 해서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 나 머리 좋은데 안 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죠. 진짜 항상 왜 이렇게 집중하고 그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임하지 못하냐. 근데 그거는 결국은 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조직 문화고 이게 팀에 지금 퍼져 있는 한 20년 가까이 퍼져 있는 팀 문화다. 그래서 이걸 정말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주 어쨌든 그 위기를 한번 절박함으로 잘 넘겼죠. 근데 카우보이스 팬들은 압니다. 이거를 여러 번 속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주 모습으로 이걸 보고 아 잘했다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진짜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 너무 재밌는 게 이거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귀가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아 그래요? 계속 귀를 쳐다보시네요. 저거 왜 자꾸 귀를 보시나 했는데. 아니 이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점점 빨개지는데 아니 이 빨간색이 비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양심 어디 가셨어요? 네? 양심 어디 갔어요? 양심 오늘 검은색 옷 입고 왔잖아요. 아니 귀가 점점 빨개지는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이상하게 카우보이스 얘기만 하면 에어컨이 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나가가지고 24도로 낮춰놓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팬의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더 지켜보자라는 네.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날 한 번 승리한 거 뭐 좋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지속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보여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너무 카우보이스 얘기만 하면 그렇고 사실 저는 이글스도 보면 절박했어요. 너무 못하던데요. 근데 말씀하시려는 부분을 좀 알겠어요. 이 절박함이 올해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글스도 분명히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약간 다르게 표출한 게 뭐냐면 이글스는 경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이 경기를 앞두고 초반에 더 피더슨 감독이 우리 승리할 거다라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주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장담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돌리긴 했는데 장담을 딱 했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선수들을 자극하려고 메시지를 던진 건데 상대편을 자극했죠. 그래서 디마커스 로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알겠어 라는 얘기를 했고 이날 나가서 보면은 디마커스 로렌스가 말씀하셨던 처음 두 포지션에서 턴오버를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했거든요. 스트립색 펌블을 하면서 그게 턴오버가 카우보이스가 리커버하면서 터치다운이 돼서 초반에 14대 0이 되면서 사실 경기가 거기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두 팀 다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고 그 절박함이 카우보이스는 그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잘 전달이 돼서 그게 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경기력을 펼쳐 보였는데 이글스는 감독이 되게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날 또 절박했다는 게 뭘로 나타났냐면 피더슨 감독이 원래 이제 코인토스를 이기면 보통 이제 디퍼하죠. 근데 이날 공격권을 먼저 잡았어요. 먼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공격진한테 우리 득점해야 돼. 우리 절박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게 오히려 턴오버가 되면서 맞아요. 초반에 이제 역효과가 났죠. 역효과가 났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죠. 감독은 그렇게 절박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이게 선수들은 그게 충분히 공감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박함을 선수들한테 뽑아내는 부분에서는 모처럼 게럿이 이겼다. 모처럼. 근데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게럿이 이겼다기보단 덕 피더슨이 그냥 졌다라는 느낌이죠, 사실. 게럿 한 번만 칭찬해 줍시다. 안 믿으신다면서요, 방금 전에. 아니 한 번만으로 안 믿는다. 덕 피더슨 감독이 이 달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들을 자극을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댈러스가 이겼다면 덕 피더슨 감독이 진 거지. 알겠습니다. 제이슨 게럿이 이긴 건 사실 아니죠.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코치 클랩한테 클랩 한 번 해주면 안 될까요? 켈렌 모어한테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글스는 이 덕 피더슨 감독이 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프랭크 라이크. 프랭크 라이크를 잃은 것이 그대로 이제 결과로 나오지 않나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이글스 팬들은 일부 프랭크 라이크 데려다 놔라는 얘기가 네, 그런 나오고 얘기를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콜치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글스는 뭔가 카슨 웬츠부터 뭐 다른 선수들까지 다 뭔가 다들 포텐셜은 있는 선수들인데 그 포텐셜이 집중이 되지 않고 그냥 각자 한 팀이 아닌 그냥 개개인으로 이제 좀 모래알 같은 느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집이 안 된다. 네. 충분히 뭐 그런 모습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날 어쨌든 그 절박함이 하나, 또 하나 이제 승패를 결정지었던 요소는 실제로 이제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업 스크리미치에서 갈렸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두 오펜시브 라인과 두 디펜시브 라인의 대결에서 다 카우보이스가 라인업 스크리미치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시면 진짜 초반부터 칼슨 웬스가 계속 쫓겨다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라인이 이날은 모처럼 진짜 뭐 프레셔를 제대로 해서 라인베커들까지. 그러니까요. 프런트 세븐이 진짜 강력했어요. 정말 잘했고 그래서 프레셔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카슨 웬스가 파켓이 조금만 움직이면 되게 불안해하더라.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패스러시가 좋으면 패스러시가 성공되지 않아도 쿼터백들이 의식하게 된다.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계속 경기를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그 이글스 디펜시브 라인을 압도했다. 그래서 이날 보면 사실 이제 이지퀴엘 엘리엇이 100야드 이상을 뛰었거든요. 근데 이글스가 디펜시브 라인이 좋고 해서 사실 런 디펜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100야드 러셔를 잘 허용하지 않는데 이날 엘리엇이 100야드 이상 뛰었다. 엘리엇 진짜 잘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한 뭐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엘리엇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엘리엇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절박하다는 표현을 안 썼던 게 뭐냐면 엘리엇은 항상 그렇게 뛰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엘리엇은 저 이거 하고 엘리엇은 문제는 사실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진짜 그 신체적인 어떤 그리고 이제 경기력은 정말 사실 그럼요. 경기 뛸 때는 진짜 최고죠.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엘리엇이 이날 100야드 이상 뛰면서 그 길을 터준 오펜시브 라인이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압도했다. 여기서 어쨌든 또 승패가 갈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없으신가요? 더 없습니다. 오늘 너무 카우보이스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사실 이제 좀 팬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매번 이렇게 너무 카우보이스 지난주랑 비교해서 굉장히 이 거만해지셨어요. 아니에요. 두 손 모으고요. 우리 코치 클랩에게 클랩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지난주에 거의 우셨는데 막 눈가 촉촉해지시고 이번 주에 와가지고 카우보이스 딱 한 번 이기고 나서 딱 한 번 이기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3연패 하다가 한 번 이겼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조금 펴지고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거죠. 그 처음에 3연승 할 때는 좀 불안불안했어요. 맞아요. 불안불안했고 그 다음에 3연패 하니까 그럼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켜보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거만해진 게 아니라
1승으로 나 지금 이렇게 뭐 아니 놀린 거예요. 1승으로 이렇게 나 기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사실 저는 사람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진만 위원 같은 케이스가 놀리면 제일 재밌거든요. 아무튼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지난주, 이게 지지난주 이제 제츠에게 당한 뼈아픈 패배를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라이벌 이글스를 상대로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 1위로 올라섰고 그게 이제 한 게임 반 차의 리드거든요. 사실 네. 이제 이글스에게 승자승에서 이제 앞서기 때문에 헤드 투 헤드에서 이게 이겼으니까. 이제 어쨌든 한 게임 반 차, 사실상 한 게임 반 차의 리드인데. 아 근데 또 이글스 원정 한번 더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스탠스는 지켜보자의 스탠스예요. 네. 당장 지금 바이 동안에 잘 쉬고 네. 밴더햇이 확실히 회복해서 돌아오고 맞아, 뉴욕 목부상으로 나갔잖아요. 또 뉴욕 자이언츠한테 또 제츠한테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라라는 네. 그런 마음이에요. 같은 곳에서.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좀 지켜봅시다. 네. 아, 지켜보기를 하겠고요. 저도 지켜봐야 되나요, 근데? 같이 가시죠. 안 보실 거예요? 봐야죠. 아무튼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바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인데 이 경기 33대 0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어요. 지난주에 댈러스에게 승리를 가져간 제츠를 상대로 페이트리어츠가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다. 뭐 그건 별로 의미 없고요. 굉장히 의미 있죠.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페이트리어츠가 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올 시즌 지금까지 모든 경기를 다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수비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할 나위 없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33대 0이라는 셧아웃도 그렇지만 네. 그 경기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보면 제츠가 이날 13번 드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근데 13번 드라이브 중에서 뉴잉글랜드 진영까지 나아갔던 게 6번이에요. 근데 그 6번 중에서 2번은 뉴잉글랜드 49야드까지 갔고 네. 한 번은 뉴잉글랜드 48야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냥 문만 넣은 거기 조금 때문에 넘어갔다. 이거는 뉴잉글랜드 진영에 갔다고 하기 창피한. 그래서 그 3번을 빼고 나면 사실상 뉴잉글랜드 진영까지 넘어간 게 3번이고 네. 그중에 이제 레드존까지 2번 갔는데 2번 다 인터셉트로 끝났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번 뭐 패스 인터피리언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 잭슨이지. 뉴잉글랜드가 뉴욕 잭슨을 정말 어떻게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막느냐.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뉴욕 제츠의 13번 드라이브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좀 보여드리면 그 13번 중에 인터셉트가 4번, 네. 펌블이 1번. 그러니까 13번 중에 턴오버가 5번이에요. 그다음에 세이프티 1번. 그다음에 소위 3&아웃. 그러니까 한 번 공격을 하는데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 한 다음에 펀트 한 거. 이 3&아웃이 4번. 이거 하면은 지금 10번이거든요. 네. 13번 중에 10번이 이거고 그다음에 해프타임 직전에 공 받아서 그냥 닐다운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번이 뭐가 있냐면 그 포스 다운에서 고프레이트 하다가 실패한 거 한 번.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가 8번 플레이하고 펀트한 거.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수비를 할 수가 있고 제츠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보다 더 못할 수가 있느냐. 맞아요. 그리고 이날 4쿼터쯤에 나왔던 자막이 뉴욕 제츠가 지금 퍼스트 다운을 9개 땄다라고 자막이 나왔거든요. 공격이란 공격이 없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다음에 또 팀 전체로 봤을 때 총 전진 야드가 154야드고요. 샘 다놀드 패스 성공률 34%. 네. 패서 레이팅 3.7. 인터셉션 4개 당했잖아요. 인터셉트 4개. 네. 그러면서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테이크어웨이만 5개를 갖고 왔고 세이프티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츠 공격이 정말 뭐 진짜 아무것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츠를 상대로 하긴 했지만 그리고 네. 이제 올 시즌 뭐 페이트리어츠가 전반적으로 좀 약팀들을 많이 상대한 건 있지만 올 시즌 게임당 평균 실점이 6.9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셧아웃이 2번이 있고요. 3점 실점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7경기를 치르면서 최다 실점이 14점. 그러니까 물론 약팀들을 상대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잘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아니 근데 지켜봐야 돼요. 또 괜히 또 스탠스를 바꾸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제 이겨서 기분 좋지만 냉정하게 네. 지금까지 상대했던 이제 6팀 총 7경기를 했는데 이제 제츠랑 오늘 경기가 두 번째 붙는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이 팀들의 이 6개 팀들의 이제 이번 주 전까지의 성적을 합치면 12승 30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약팀들만 상대를 해왔고 다음 주 그 12승 중에 버펄로 5승 빼면은 정말 7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음 주부터 이제 펼쳐지는 이 일정들이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런 자세 좋습니다. 아 그럼요. 저는 사실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트리어트 공격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잘했죠. 근데 아주 잘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날 보여줬던 거는 일단 필립 돌셋이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또 롱볼이 되더라. 숨통이 좀 트였다. 네, 그래서 이날 뭐 페이트리어트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정말 멋진 26야드 패스였네요. 터치다운 상당히 정확하게 멋지게 잘 했는데 이제 필립 돌셋이 돌아오면서 가져다주는 효과 그거죠. 네. 이제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수비를 이제 스트레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원래 이제 페이트리어트 공격의 장점인 그 공격 중앙 부분을 이용한 이제 언더니스 패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뚫리게 네.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될 거고 이제 어쨌든 그러고 또 하나는 시즌 내내 부진했던 소니 미셸 네. 이날은 이제 뭐 러싱 공격을 그런 데를 잘해주고 터치다운 3개나 했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이었죠. 그냥 보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편했다. JC 잭슨을 제외하고는 좀 뭐 마음에 딱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뉴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위기감이라는 게 전혀 안 느껴졌을 그런 경기였다. 그러니까 셧업 승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JC 잭슨이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하면서 갑자기 이제 레드존까지 왔고 근데 인터셉션 하면서 무실점. 뭐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리고 이날 탐 브레이디가 인터셉트를 하나 당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인터셉트를 한 공을 받아서 다놀드가 다시 인터셉트 하지 않았었나요? 다시 인터셉트 당하지 않았었나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본 게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네. 이제 선배들이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슬쩍슬쩍 봐가지고 그 부분 제가 자세하게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인터셉션을 만들어낼 때 퀸앤 윌리엄스 선수가 이 팔을 치면서 이제 패스가 정확하지 그렇죠. 않게 날아갔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선수가 돌아왔다는 것도 잠깐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점수에는 영향이 없었던. 아니 근데 뭐 점수를 내줬었어도 이제는 이제 33대 7이나 34대 0이나 큰 차이 없다 이런 말씀. 네. 아니 왜냐면 이제 탐 브레이디 선수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닌자 거북이 아세요? 아니 닌자 거북이 알죠. 네. 닌자 거북이에 보면 그 사부님 사부님이 이제 어릴 때 이 꼬마 거북이 4마리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랑 그리고 이제 커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고 이제 옆에 다 큰 이 거북이 4마리가 딱 이렇게 등치도 좋고 막 전혀 이제 이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대비가 되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브레이디하고 뭐 어떤 그러니까 예전에는 브레이디가 캐리를 해서 갔다면 지금은 다른 팀 동료들이 브레이디가 노세를 했는데도 같이 끌고 가준다. 뭐 이런 의미죠, 사실. 그런 짤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지금 브레이디 말고 그러니까 수비는 말고. 그러니까 다른 팀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팀원들이 그런 공백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같이 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브레이디가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든 거는 맞지만 브레이디가 기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량이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은 수비가 강해서 지금 팀이 승리하는 거지 탐 브레이디가 캐리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날 이 5개의 테이크 어웨이를 기록을 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 이번 시즌 무려 18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맥코티 선수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렇죠. 맥코티 뭐 사실 거의 매 경기 인터셉트 하지 않았나요? 지금 5개 했으니까 7경기 중에 5경기 했죠. 거의 그러니까 맥코티는 보면 거의 매 경기 인터셉트를 하는 거 같다는 지금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활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길모어도 있고 뭐 여러 면으로 하여튼 뭐 지금
그 페이트리어스의 수비는 어마어마하죠. 정말 지금 뭐 대단합니다. 단체 하이타워, 카일 벤 노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되고 안 좋을 때는 또 막 다 안 되고 그러는데 올 시즌 페이트리어스 수비가 정말 보통 이제 턴오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올 시즌 페이트리어스 수비가 진짜 턴오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때마다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꾸준해요. 네. 정말 그게 놓치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올 시즌은 그 놓치는 거 없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 약팀들을 상대해서 그렇고 약팀들의 그 특징 오라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패트리어츠의 수비 같은 경우는 블리츠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터셉션을 유발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수비진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경기 종료를 10분 정도 남겨놓고 이미 승부는 갈린 상황이죠. 근데 이 상대 진영에서 이제 제츠 진영에서 펀트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딜레이 오브 게임으로 이제 물러나려고 네. 딜레이 오브 게임을 했는데 제츠가 이걸 디클라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벨리치 감독이 펄스 스타트를 시키더라고요. 고의적으로. 그랬는데 또 디클라인. 그러니까 벨리치 감독이 사실 경기 중에 전혀 안 웃잖아요. 이날 미소가 삐져나오더라고요. 썩소. 근데 벨리책이 그런 거 보면 사실 그런 거 되게 기발해요. 네. 그리고 전에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전에 세이프티를 지금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이 많지 안 남아 있고 뭐 점수 차이가 이제 원 포지션 차이면 그러니까 7점이 채 안 될 때는 그 오히려 세이프티를 본인들이 당해서 공을 이제 멀리 차주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비로 막아서 공을 돌려받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데들이 꽤 많은데 이번 주에도 그게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벨리책이 먼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 벨리책 이전에 보면 뒤져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를 해서 점수를 먹는다라는 건 사실 생각도 못할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되게 스마트한 거죠. 스마트하고 경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점수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에 대한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픈해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벨리책이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되게 좀 어쨌든 창의적이고 대단한 감독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날 점수 차가 20점 차로 벌어졌는데 선수들 다 모아놓고 작전 지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점 차 정도 벌어지면 이게 사실 되게 방심하기 쉽고 뭔가 좀 편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벨리차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칼리지 풋볼의 알라바마 감독 닉 세이반 감독이 상당히 비슷한데 닉 세이반 감독도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알라바마가 이제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보통 이제 뭐 한 4-50점 차를 이기는데 그렇게 앞선 상황에서도 팀이 실수를 하나 하면 불가치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훈련 중에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잘 될 때까지 해가 아니라 이거를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이제 뭐 강하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진짜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건 뭐 사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거죠. 근데 벨리책이 사실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닉 세이번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까 강팀이 강팀인데는 어떤 그런 그렇죠. 배경이 깔려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진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우리 코치 클랩은 이게 사실 그거거든요. 감독부터 해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실수해도 대충 이렇게 웃고 넘어가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런 분위기는 사실 이제 이게 팀 문화로 자리가 잡고 선수들도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막 억누르고 이거는 안 좋지만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규율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나사를 쪼여넣을 필요는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되게 이제 어쨌든 선수들하고 밀당을 잘하는 게 이제 벨리책, 닉 세이반 이런 감독들인데 반해서 조금 이제 그분은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제 다음 펼쳐지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뭐 아주 빡빡하지는 않던데요. 이제 다음에 경기를 펼치게 되는 6팀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 원정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 원정, 그 다음에 댈러스 카우보이스 홈 경기,
그 다음이 이제 휴스턴 텍산스 원정에 그 다음 주 이제 14주차가 캔자스시티 칩스랑 이제 홈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향후 6경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 웃으시죠? 6경기가 전 다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아, 어떤 팀이 안 부담스러울까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아니 그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네. 네, 뭐 사실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 팀의 이제 전력이 기복이 있어서 네, 기복이 굉장히 있으니까 좋을 때 어떤 경기력이 나오면 굉장히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세요? 저는 진짜로. 알겠습니다. 저 2부에 3부에서 예측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 올해 사실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진짜 뭐 기복이 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즌 초에는 페이트리어스하고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경기가 사실 이렇게 크게 재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댈러스도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팀은 볼티모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가 뛴다는 전제하에 칩스하고 경기는 이제 사실 올 시즌 정기리그의 백미가 되겠죠. 네, 거기가 진짜 빡빡한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휴스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휴스턴은 정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니 패트리어츠 경기 시작하는데 오프닝에 그 버펌블 버펌블이 나왔어요. 네, 버펌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그 버펌블을 했던 마크 산체스 있잖아요. 네. 마크 산체스가 그 1년차 쿼터백 중에서 페이트리어스를 이긴 마지막 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중에서 그러니까 올 시즌에 데니얼 존스가 있었구나. 데니얼 존스가 이제 또 그때 이제 페이트리어스하고 붙어가지고 패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어디서 봤든지 자막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페이트리어스를 이겼던 신인 쿼터백이 누구였느냐? 마크 산체스? 미스터 버펌블이다. 또 새로운 걸 배웠네요. 뭐 산체스도 그런 어쨌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 네.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 대한 얘기도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에 대한 이제 예상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다음 주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바이위크를 갖게 되고요. 총 15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는 워싱턴 레드스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경기는 이제 일명 컬크 커즌스 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즌스 볼.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무슨 볼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뭐 슈퍼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거를 잡아서 이게 무슨 볼이라고 이렇게 많이 일컫죠. 근데 이제 이 두 팀은 공통 분모가 이제 컬크 커즌스가 예전에 뛰었던 팀, 지금 현재 팀이기 때문에 일명 컬크 커즌스 볼이라고 일컬을 수 있죠. 이 커즌스 볼이다. 네. 커크 커즌스의 전 데뷔팀 그리고 친정팀과 현재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팀의 지금 분위기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레드스킨스는 뭐 1승 6패 그 중에 이제 1승도 마이애미에게 간신히 했던 그런 당한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고 지난주 이제 심지어 49ers에게 이제 0패를 당하면서 1승 6패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감독도 이미 교체가 됐고 주전 쿼터백도 사실 확실한 쿼터백 없이 뭐 케이스 키넘, 콜트 맥코이, 그다음에 뭐 해스킨스도 한번 뛰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좀 아직 정착을 못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바이킹스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컬크 커슨스가 이제 진짜 최고의 기량을 지금 본인 입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아담 스틸렌, 뭐 스테판 딕스, 그다음에 이제 타이랜드들하고까지도 최고의 콤비를 지금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패싱 공격만이 아니라 러싱 공격, 수비 이 3박자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이제 선순환 고리를 이루면서 상당히 지금 바이킹스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상 이 두 팀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팀이 다른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바이킹스 승리를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전력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 보면 분위기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바이킹스 홈 경기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스가 이 경기를 져서는 안 되는 경기죠. 네. 그래서 저도 이 경기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예. 저희 둘 다 이제 바이킹스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이제 2부를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또 귀가 빨개지시긴 했지만 어쨌든 댈러스의 승리로 굉장히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이진만 위원과 2부를
같이 했고요. 이제 3부에서 다음 주 있을 이 15경기 중에 14경기 이 경기들에 대한 예상도 이어가 보겠습니다.